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전형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기자 전형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세대학교와 이하여대 두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에듀큐레이션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별로 좀 살펴보는 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보통 그 대학별 단일 전형 위주로 좀 살펴왔죠.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허가부스 전형 이런 식으로 좀 살펴왔었는데 오늘 이제 요거는 좀 특기자 전형 둘을 묶었습니다. 묶은 이유는 일단 요 두 개를 같이 쓰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워낙 별로 없기도 하고요. 이제 아마 요 두 전형들 두 학교를 제외한 이 국민대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관심은 떨어지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이 두 학교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속성과 변화라 그래서 일단 이 두 학교의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우드를 이걸로 뽑죠. 특기자 전형에서 언더우드, 국제 인재, 요 전형,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 특기자, 그다음에 국제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이나 재작년과 좀 비슷하게 쓰셔도 되지. 그럼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면 그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 뭔가 작년과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키워드를 일단 코로나가 공식적으로는 끝났죠. 공식 끝났고 그럼 이제 스펙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전형들은 이제 지금까지 교내와 교외 스펙을 동시에 보는 전형으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좀 살펴보겠고요. 역시 합격자 패턴과 사례. 일단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특기자지만 내신이 중요한 건지 특기자니까 스펙이 우선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기출과 후기에서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시문 면접을 보고 있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서류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 해소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3들 입장에서 이제 지원 체크 포인트 그래서 활동 보고서가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잔존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가져갈지 그다음에 이제 고2나 고1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형 연속성과 변화인데요. 우선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UIC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자주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우선 연세대 UD의 의미는 뭐냐? 요거죠. 연세대 UD는 대체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5그룹으로 고등학교 나눠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A그룹부터 E그룹까지 이제 그 소위 입시 실적이 좋은 기준 봤을 때 대략 이제 1점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애들이 말하는 생일반고, 서울대를 한 0 못 보내거나 5명 미만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대략 1점 후반 혹은 2점 안팎까지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잘 보내는 이제 A그룹 학교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수시에서 3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점 중후반 정도, 가끔 4점대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은 어쨌든 4점대는 매우 좀 드물고요. 최종 합격까지 보면 일단 3점대가 들어와야지 보통 뽑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세대학교에 보통 화로는 이 정도고요. 1점 초중에서 3점 안팎. 그다음에 이제 국제 영화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세대를 가는 막차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요거 쓰는 친구들이 물론 여학생이 한정되긴 하겠습니다만 이화여대 어떻게나 국제학 특기자까지 쓰는 경향. 그다음에 이제 연대 UD에서 LSBT라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앤 바이오테크놀로지 이과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과학 특기자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좀 묶었습니다 오늘.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네요. 자, 좀 넘어가고요. 아이고, 잠시만.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게 전형이 좀 헷갈리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제가 요 연세대학교 올해 입학 설명회 자료에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일단 나오겠지만, 이제 하스 같은 경우는, 국내고 같은 경우에 여기 국제형, 학종에 있는 하스만 가셔야 되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형은 요겁니다. 특기자 전형이라 그래서, 국제 인재, 체육 인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체육 인재 같은 경우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국제인재가 오늘 말씀드릴 거에 주로 해당되고 124명을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덩어리가 커서 그만큼 예측 가능성 높은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오늘 특기자 연대 특기자 6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형이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연세대학교가 이제 아예 이렇게 Q&A를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지원하려면 어떤 전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단과대학이고 여기에 이제 학종으로 국제학종 국제형으로 들어가는 하스 ASD, ISD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기 실적 특기자로 들어가는 국제 인재 UD, LSDT가 있는 겁니다. 전형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학종도 쓰고 특기자도 쓰기 때문에 이제 연대 카드를 약간 추가로 확보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내고 졸업자로 한정돼 있고요. 해외고 졸업자는 아예 다른 학종 국제형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포함된다. 예정자 포함, 당연히 이제 N수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청라에는 달튼 뭐 이런 데들 아니면 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뭐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전형으로는 지원하지 못하고 네, 학종 국제학 보기는 해외고 친구들과 같은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선발 방법은 이제 학종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선발, 2단계 선발로 되어 있어서 1단계에서 서류를 보고 이거를 3배수, 3배수를 선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고요. 재시문 면접인데 재시문 면접에서 여기는 영어로 출제했을 때 매년 영어로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시문도 영어고 답변도 실제로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없기 때문에 현장 녹화 면접 방식을 지금 2020년도, 그러니까 21학년도, 20년 면접부터 지금 3년 동안 채택을 했었는데 연대는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끝나감에도 이걸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8분 준비, 5분 녹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제가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류로 3배수를 뽑고 거기서 다시 선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성적, 그러니까 그 최종 성적에 있어서는 이제 1단계 성적 60% 아니고 면접이 40%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변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교를 아예 올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계속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둘로 해서 여기 국내고가 들어오는 178명과 해외고가 들어오는 96명을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고 지금 뭐 대부분 국내고시 테니까 국내고 기준 봤을 때 ASD, 하스, ISD를 뽑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UD와 LSBT를 가는 것이다. 트랙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서류 평가 자체는 여기 전용 무슨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같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학종과 똑같습니다. 똑같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학업 역량, 특기 영역 비교과 활동.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고 이제 좀 양식은 달랐습니다. 영어로 써야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퍼스널 에세이가 이제 쓸 수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막 생활기록부에 없는 것들도 막 쓰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외부 활동을 넣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은 네, 반영될 방법이 지금 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생활기록부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좀 구분해서 아실 수 있겠죠. 특기 역량 및 비교과 활동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방법 말씀드렸고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약한 친구들, 뭐 이제 특목이나 전사에서도 수능이 좀 약한 친구들이 이 전형을 매우 선호하고요. 사실 뭐 그 여부를 떠나서 중3 정도부터 여기를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정 매니아층이 꽤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일단 구분도 좀 해놨고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학종 국제형으로 쓰게 되면은 ASD 아시아죠. 아시아, 하스, ISD로 가는 거고 UD로 가려면 특기자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내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두 전형 다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6개 중에 2개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경쟁률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올해부터 연대가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데 22년과 23년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UD는 비슷하고요. 5대1 정도. 하스는 8대 좀 올라갔다. 이게 이제 사실 뭐 한 20년대 들어서는 이제 이 UD, 하스, 뭐 IS가 전부 약간 특목고와 전사고 쪽에서는 일찌감치 경쟁이 심했습니다. 한 2015년, 16년부터 경쟁이 부터 심했는데 사실은 제가 또 이쪽 대치동 쪽에서 일을 하게 된 것도 이 전형 전담으로 일단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일반고에서 잘 몰랐었는데 일반고에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 18년, 19년 오면서는 경쟁률이 꽤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하스는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 ISE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이과에서 영어가 조금만 받쳐주면 쓸 수 있는 거였었는데 잘 모르다가 작년에 경쟁률이 확 올라갔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저도 작년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었고요. 정말 좀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됐었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네, UD는 근데 뭐 꾸준히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UD니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충원율, 이제 추가 합격률이요. 추가 합격률에 있어서 여기 UD 보시는 것처럼 뭐 51.8, 53.8 나는 큰 차이는 없고요. 대략 50% 정도 이상 보통 추합이 봅니다.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원이 뭐 124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대기 번호가 한 60번대까지는 거의 붙는다. 60번대. 그래서 60번 안쪽을 받으면 거의 추가 합격을 하는 거고요. 60번, 70번 사이가 되면 좀 애매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간혹 70번대 넘어가면 합니다고 대충 그 정도. 그래서 이 전형은 추가 합격까지 보고 쓰셔야 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1단계가 통과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추가 합격까지 더 바라보고 쓰셔야 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 화스, ISE 뭐 이런 것들은 추가 합격률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UD에 비해서는. 원래 화스도 꽤 높았었는데요. 이게 그 영어 1등급을 애들이 못 맞다 보니까 추합이 좀 안 돌고 있어요. 최근 2년 동안. 근데 어쨌든 UD는 그런지 최저의 영향이 없으니까 120명 정원이지만 180명까지 붙는다라고 꼭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대로 좀 넘어가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어학 특기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크게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영문과도 있고 중문과도 있고 해서 이제 외고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이화여대를 들어갈 수 있는 약간 마지노선 혹은 틈새 같은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렇게 과가 불문과 동문과가 낮다 보니까 많이 문이 좁아졌죠. 그러니까 정원도 자체로 줄었을 뿐더러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영문과 뭐 영문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플 118점 이상 있으면 전공은 상관없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는데 영어는 다 들으니까요. 이게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고랑 다른 트랙으로 지원을 하지만 이대 같은 경우 여기 해외고 애들도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어특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는 이제 불문과, 동문과 전공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고요. 이거 여전히 이제 그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자기 전공어가 아닌데 예를 들어 내가 불어 전공이 아니고 독어 전공이 아닌데 혹은 이제 제2국어로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고 불문, 외고 불어과 외고 독어과 쪽에서 이제 써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연대랑 다른 점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여전히 활동 보고서를 반영을 하죠. 활동 보고서 뒤에서 보실 텐데 이거는 이제 학생활 기록부 외의 활동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뭔가 뭐 여기 불문과 동문과니까 뭐 델프를 했다라든지 대표적으로 세대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긴 면접이 이제 그냥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학입니다. 국제학은 작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지원 라인을 잡으시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이제 보통 이대를 이렇게 2개 쓰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어특 하나 쓰고 특히 이제 외고 친구들이 국제학 하나 쓰고 근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거나 둘 다 되면 본인이 더 선호하는 쪽으로 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줄어버리면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영어 특기자 쓰던 친구들 다 이쪽으로 몰려올 거기 때문에 빠질 곳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 같으면 이제 어쨌든 추가 합격까지 보고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일단 1차 합격을 보고 쓰셔야 될 겁니다. 추가 합격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랑 활동보고서 들어가고요. 여기는 영어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과학특기자 전형도 살아 있습니다. 뭐 정원이 좀 줄어들기는 했고요. 이런 과들에서 과가 다양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과들에서 과학특기자 전형 모집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활동보고서 쓰기 때문에 뭐 이제 코로나라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과학 관련해서 외부 활동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그 활동 보고서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양식은 홈페이지가 좀 보실 수 있는데 PPT로는 이제 안 만들어 요거 일단 작년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 어학 관련 이런 걸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증 시험을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수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외부 대회들이 여기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학원 같은 데 사실 이제 이런 걸 좀 모집해서 내보내기도 하죠. 무슨 뭐 조금 예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뭐 성대 영어 경시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뭐 IT 뭐 글쓰기 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대회들이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고요. 근데 이 대신에 최근에는 어떤 걸 많이 쓰느냐 여기 보시면 교내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그 교내 대회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회 그 수상한 게 이제 반영이 안 되잖아요. 항목 자체가 올해 고3부터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아있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만일에 이제 생활기록부에 수상 같은 거를 잘 그러니까 우회적으로도 안 써주신 학교 입장에서는 이 전형에서 여기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든 교내든 뭔가 상을 탄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불어랑 도보니까 뭐 교내 불어 뭐 대회 무슨 말하기 대회, 신앙송 대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대회 수상 실적이 여기 들어간다. 여기 국제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학업 능력 관련 서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인 관련된 성적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3번에 교내 활동 8개 정도 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뭔가 교내 수상이라든가 각종 대회 나갔던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올해는 더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기부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어특 같은 경우는 천자로 한글로 이제 뭔가를 써야 돼요. 스테이트먼트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예전에 작년까지 있었던 자기소개서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대 어특 같은 경우, 그다음 국제학 특기자는 600단어짜리 영어로 그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활동보고 사람 명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자기소개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국제학 특기자 이렇게 수상할 뭐 이런 거 써서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Based on your activity report, 영어로 600단어. 그다음에 어특은 천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과학투자 같은 경우도 이 천자, 당연히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전형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대우는 이렇습니다. 여기 화풀 패턴을 조금 보게 되면 이제 요 연대가 내온 자료인데 저희 이제 특기자 국제 인재를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로 이제 비교를 묶어놨는데 보시면 이 고교 유형에 있어서 이 노란색이 보시면 외국어 국제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절반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ISE가 섞여서 사실은 이 정도로 이제 뭐 잡히는 거고요. 만일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만일에 단지 유디로 한정해서 보시자면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외고나 국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디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비율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졸업 유형별 현황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현역들이 많기는 한데요. 근데 이 재수생 숫자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재수생이 그래도 한 뭐 1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뭐 전년도에 아깝게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전년도에는 굳이 유지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연대라는 매력에 끌려서 오거나 아니면 최근에도 어쨌든 지방에서 유디가 뭔지 몰랐어요 하고 재수할 때 알게 돼서 오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이 비율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평균 교과 등급 현황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 유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뭐 이걸 합쳐놨긴 했는데 이제 뭐 UD, 하스, IS 이렇게 나눠놓고 전체가 있는데 그래서 UD 같은 경우에 지원은 3.44, 그다음에 최초 합격이 2.53, 총 합격이 2.70인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는 거보다 뒤에 레인지가 한번 나올 테니까 그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A 그룹 고교 같은 경우에는 한 3점 후반까지 어쨌든 앞자리가 3점대면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세계 일반고라면 1점대 후반이거나 2.0 안팎 정도까지가 들어와야지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내신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능 출제 충족률인데 뭐 이거는 특제 국제인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포표를 보여달라는 말씀드린 게 뭐였는데 유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 평균이 3.544고 표준 편차가 1.08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럼 이제 단순 해석하셔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1.08 더하면 4.5이잖아요. 4.5이면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집중 분포가 요 4대잖아요. 4대부터 2.한 중반 정도까지 다 몰려 있죠. 이 정도 내신대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제가 육아 시스템이는 따로 하니까 여기서 약간 좀 빠르게 지나갈 텐데 어쨌든 3점 중후반대의 내신 이거 이제 마지노 선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역량이 입증돼야 되고요. 여기가 뭐 당연히 면접도 영어로 보지만 가서 수업도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그 UD 안에서도 세부 전공이
뭐 LSBT까지 포함하면 5개가 있습니다. LSBT 뭐 이과니까 처음부터 좀 다르다고 치더라도 보통 문과 친구들이 많이 쓰는 뭐 UD 안에 이제 이코노미, 그다음에 PSIR,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국제학, 그다음에 CLC라 그러죠. 비교 문학과 문학. 여기 모두 어쨌든 요 각각에 해당되는 역량이 좀 필요하다. 그 전공 역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원할 때는 그냥 UD로 들어가고 이런 전공 선택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특기자로 이제 간 친구들 걸 잠깐 보면 요건 이제 제가 잠깐 보시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전체 내신입니다. 물론 이건 고교 유형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고교 유형을 짐작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지원한 것들 나와 있고, 어쨌든 주요 관련 교과, 영어랑 이제 뭐 관련 교과들, 그다음에 수상은 뭐가 있었고, 동아리는 뭐를 했고, 다른 활동 뭐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활동들, 뭐 외부 스펙은 뭐가 있었는지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실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화여대를 안 썼죠.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안 썼다는 건 뭐 수능이 잘 나와서 안 썼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이런 특기자 전형을 쓰는 전형적인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 왔는데 일반고 친구였고 그냥 하나 특색은 영어 관련 수상이나 뭐 영어 관련 활동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쓴 거였는데 의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친구는 저랑 뭐 배치 컨설팅을 했던 친구는 아니고 이제 면접 1단계가 의외로 돼서 이제 면접만 일주일 동안 빡세게 준비해서 이제 취업을 했던 친구인데 솔직히 본인도 될 줄 몰랐고 저도 이제 면접 자체 역량도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고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취업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합격을 했던 경우고 좀 예외적인 경우. 근데 이제 지금 따로 유디를 준비하지 않았어도 특기자격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이제 일반고에서도 이 정도가 되면은 한번 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건 이제 최근 한 21년, 22년, 23년, 20년대 이후에 나타난 경향입니다. 다음 이제 오른쪽 친구가 사실은 가장 전형적으로 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 친구죠. 연대 유디 있고 뭐 과거엔 고대 특기자가 있었던 시스템도 있고 여기는 이제 이대당 저기까지 한양대까지 뭐 쓰는 그런 스타일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외고에서 독보과 친구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쟤들은 이제 B2까지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요새 뭐 C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전국고 모모 대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이화여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구나.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이쪽 특기자 전형을 가는 특히 전형적인 그런 어떤 프로파일, 왼쪽은 좀 예외적인 프로파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수성을 갖추고 있으면 꼭 이제 이쪽으로 두드러지게 외부 활동이 없어도 최근에는 뽑아주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친구 같은 경우가 또 오른쪽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여기 올해 이화여대가 이제 그 어특이나 이제 국제학기자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얘기들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신은 필요 없다. 왜 특기자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A그룹 외고 같은 경우 이제 입시 실적이 가장 좋다는 A그룹 외고나 A그룹에 있는 뭐 전사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내신이 4점대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5점대도 붙었대요라고 하는데 5점대도 붙었대요라는 애는 전교생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로 후배들이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어쨌든 4점대로 내신 들어와 줘야 되고 특히 A그룹 고교가 아닌 경우에는 4점대 중반 정도 내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4점대 후반이나 5점대 초반인데 1단계를 붙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이화여대에서. 근데 최종적으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이 그 재수 3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1단계는 되고 제가 마지막 최종은 안 되는 경우를 3수 친구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신이 4점대로는 들어와 줘야 된다. A그룹 고교 기준. B그룹 이제 외고라면 당연히 4점 중반 정도까지 들어와 주셔야겠죠. 그래서 내신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신 컷을 제가 뭐 대략 이 정도로 일단 잡아놨고요.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이제 그룹을 제가 어쨌든 서울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서울대 수시 기준으로 잡아서 대략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근데 그 요 5가지 역량을 보시는 건데 요 이제 왜 5번째 역량에서 그럼 뭘 볼 것이냐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어쨌든 일반적인 생기부에 생략되는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면접 얘기로 좀 넘어가죠. 그래서 면접 방식이 특기자 UD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20분 준비 10분 면접이었었는데 이게 비대면 녹화로 바뀌면서 8분 준비 5분 녹화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그냥 그 화면을 보고 본인이 쭉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사실 리스닝은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스피킹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없어졌고 어특 같은 경우 어학이나 국제 같은 경우에는 10분 동안 면접을 하는데 뭐 실제로는 5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냥 사정에 따라서. 근데 여기 이제 어학 특기자는 이제 한국어로 면접을 하는데 한 질문 하나 정도를 전공어로, 그거 이제 불문과면 불어로, 동문과면 독어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은 전부 영어로 합니다. 면접관은 2명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웠어야 하는 그런 약간 전통적인 방식의 면접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시문 면접. 그래서 이제 이 특기자 유디 면접을 그럼 따로 꼭 해야 되냐, 언제부터 해야 되냐 많이들 질문하실 텐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준비를 해서 이걸 면접한다는 어떤 큰 형식에 있어서는 한국어 면접과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준비를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원서를 접수한 이후 때부터는 영어 면접은 따로 분명히 돌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꾸 그 무슨 영어 배경 지식 강의를 듣고 영어 뭐 관련 영어에 노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과거 이런 20분 이 시대 코로나 이전 면접이면 사실 뭐 그게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본인이 줄줄 말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보다는 다른 식의 면접 방식이 더 면접 준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면접 방식 차이 있습니다. 이쪽은 제시문 면접, 이쪽은 네, 그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따라서 연대 UD는 당연히 이런 그 개인 퍼스널 퀘스천이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UD 면접.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면접과 연대 다른 면접 동일한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다. 다만 영어 구술이다. 제시문도 영어고 답변도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과거에 나왔던 제가 면접 문제를 한번 보여드려 가지고 와봤고요. 이런 식의 이제 면접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학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은 줄었는데 내용이 그렇게 수월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답변을 구성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토플 같은 데서 4가지 역량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딩 앤 리스닝 있고 스피킹 앤 라이팅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중요한 게 스피킹보다는 오히려 리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보통은 이제 뭐 어학원 같은 데서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영어를 뭔가 스피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어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은 이렇게 다루고요. 그리고 이대 특기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올해는 PPT가 없어서 제가 작년 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활동 보고서 내용 물어보는 거죠. 전국 땡땡땡 대회에서 이걸 아마 활동 보고서 썼겠죠. 어떤 부분에 어떤 주제에 참여했나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했나요? 이런 얘기들. 뭐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출한 내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뭐 공인어학 성적 적게 되어 있으면 꼭 그렇게 땄냐? 뭐 동문과 입학한 뭘 해보고 싶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어특이나 국제화 특기자 같은 경우는 보통 질문을 한 30개, 그다음에 좀 많이 뽑는 친구들이 한 60개, 55, 60개 정도 뽑아서 답변을 준비를 하고 가면 괜찮고요. 이제 그 특히 외고들 중에서 지방에서
이건 좋은 거니까 얘기해도 되죠. 대전외고 같은 경우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특히 이제 이 이대 특기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면접에서 합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뜩 그렇고 부작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you mentioned that you wrote a report about some international issues that interest you. Could you tell me a bit about the content?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갑자기 요새 뭐 시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뜬금없이 시사를 뭐 가히 뭐 로켓을 쐈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쓴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이제 디벨롭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무슨 시사 상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막 area of study at 이화 디비전 of international studies do you find most interesting?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냐. 왜냐면 세부 전공들이 있으니까. 요것들은 이제 제가 이대 국제학부 졸업생이랑 한 영상이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기보다는 제 보통 저랑 하는 경우는 1단계 발표 나고 1단계 합격자 발표 나면 한 4일, 5일 정도 여유 있거든요. 그때 한 뭐 수업 3번 정도,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 짝 해서 가면은 충분히 면접은 면접 때문에 뭔가 결과가 잘못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면접 후기들 학생들 보면 뭐 가장 수월했던 학교 면접이 연대 유대였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유디가 쉬웠고 고대 특기자가 어땠고 좀 상대적으로 고대랑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게 유디가 되게 어려웠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다른 해 후기를 받아온 게 아니라 같은 해 같은 문제 푼 친구들 걸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좀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연대가 어려웠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도 연대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능 전 면접이기 때문에 서연고 위주로 쓴 친구들한테는 거의 첫 번째 면접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첫 면접이 제일 어렵죠. 힘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감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좀 상대적인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 오늘 가장 어려워. 그래서 문제도 철학적이고 대답도 영어로 해야 돼서 그래서 솔직히 이제 외고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국제고는 뭐저 전사고 유학반 애들은 영어를 쓰는데 평소에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영어에 이제 주기적으로 노출이 안 됐던 학생이라면 이제 영어 스피치도 좀 생각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원서 접수 하고 나면 시간이 한 달 반, 6주 정도 남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주 1회 정도 꾸준히 학원을 다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뭐 개인 수업을 하시든가요. 자, 그럼 이제 고3 입장에서 지원 체크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뭐 생각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유디는 일단 기존 추합 비율이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유디의 선호도는 고대 중상위권 학과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고 어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뭐 고대 경영, 뭐 정외, 미디어, 자전 이 정도가 아니면 이제 유디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개인 차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유디 되고 고대 영문되면 유디 가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세는 지금 제가 5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여전합니다. 특목 자사고는 점점 타이트해진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 입시에 민감하신 A그룹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디 같은 경우는 요새는 3점 초중반 애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3점 후반까지 분다고 말씀드렸는데 3점 중후반 애들도 잘 안 쓰려고 해요.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B그룹이나 C그룹 학교들은 이런 트렌드에 좀 둔감하시다 보니까 계속 3점 중반대 후반대 애들이 넣어요. 오히려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넣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합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배들이 뭐 우리 학교는 유딩이 다 안 뽑아준다 이런 얘기 보지 마시고 해당 고등학교에서 지금 나랑 비슷한 내신대 선배가 어땠는지 보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크로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반고는 조금씩 더 뽑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 이전까지는 1점대까지 갔거든요. 2점대 애들 거의 안 뽑혔는데 최근에는 2.3, 4 애들도 간혹 1단계가 통과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연대 입장에서도 이 단순 비교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외고에서 4점대 애들보다는 차라리 일반고 2점대 초반에가 낫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오버롤로 봤을 때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면접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면접 학원에서는
UD를 전문적으로 하신 영어 학원 내에서는 면접으로 주신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 면접으로 주신다고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UD 면접은 그냥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중 하 중에 하만 아니 못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얼마나 잘해도 또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 I Can Speak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나문희 씨가 뭐 그 뭐죠? 강제동원 됐었던 뭐 그런 얘기 재판 다룬 건데 거기 보면 그분이 영어 하시거든요. I Can Speak 뭐 이런 거.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특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제학자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좀 보수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네, 둘 다. 왜냐하면 이 호환성 둘 다 써서 양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에 취업이 훨씬 떨어질 것 같고요. 특히 어학 기자는 뭐 많이 줄었고 국제학도 이제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학교별 생기부 기재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그 학점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그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올해 고3부터 무슨 그 수상 경력 다 빠진다고 하니까 막 대회를 다 안 나가고 수상 시절 안 쓰고 그러셨잖아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800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1,600개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서영고 서성 이상 보낸 학교들은 어차피 그 대부분 나머지 200개에서 간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 학교들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회에 참가했던 거나 수상했던 것들을 뭔가 간접적 우회적으로 기록들을 남겨주셨어요.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A그룹 고교는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고요. B그룹 학교 중에서도 그런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그 학교의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기부 기재 상황 한번 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대 같은 경우는 그냥 생기부에 없어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내가 탄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필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기부에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생기부에 우리 학교가 그런 흔적을 전혀 남겨주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상하게 애들은 주는데 특례는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특례로 가는 게 치열해져서 뭐 연대는 상관없을 수 있는데 트랙이 다르니까 이대는 얘네들까지 생각하신다고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 수능 최저 부담이 있다 보니까 특기자 쪽으로 조금 더 우수한 애들 몰리는 경향이 있을 거고 면접 부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어떻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거 미리 답변을 드리면 유디 특기자는 영어 토플 점수 등 어학 능력 입증이 필요한가요? 토플 점수가 빠진 지는 일찌감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외부 인증으로 입증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내신. 영어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그룹 학교고 내 내신 3.5다. 그럼 유디 넣어볼 수 있는데 영어 내신이 다 했을 때 3.5보다 좋아야 괜찮은 거겠죠. 그게 소위 적합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뭔가 영어 관련이나 혹은 뭐 외국어 관련 대회들 입상 실적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 정도를 가지고 입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A그룹 예를 들어 학교들은 워낙 상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수상까지는 바라지는 않고요. 이제 A그룹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내신 웬만큼 갖춰주면 어쨌든 영어 내신 3점대에 들어와 있으면 일단 1단계는 다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까 한번 교과 등 평균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고 수능 최저 충족률 나왔었고 교과 등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연대는 아까 보셨고 이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올해 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작년 거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서류 점수에 있어서 면접 대상자, 그러니까 1단계 뽑힌 애들이 평균 66.5였는데 표준 편차가 11.4였고 최초 합격자가 이랬었는데 기억 등록한 애들, 그러니까 취업된 애들까지 이제 붙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71.9 정도로 떨어진다. 애들이 이게 평균 여기가 71이고 여기가 65인 거 보면은 이게 뭐 사실은 서류 점수에 격차가 이제 생각보다 꽤 날 수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합격 유형도 보시면 최초 뭐 해외고 좀 많죠. 특목고, 일반고, 해외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 그러니까 여기는 해외고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국제화 특기자 같은 경우는 최초합에서는 해외고가 거의 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애들이 그만큼 활동이 좋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이런 AP 같은 것도 막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별로 안 하는데 한국 애들, 국내고 애들은 AP도 쓸 거고 무슨 해외 뭐 액티비티가 액티비티
액티비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점이 많이 되는데 면접을 거치면 어쨌든 아무래도 해외고 친구들이 면접 준비를 좀 안 하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이제 어떤 서류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바뀌죠. 이쪽은 일반고는 거의 없죠. 국제 특사에서. 뭐 저도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명쯤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사의 차이가 있다. 를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고3들 같은 경우 그렇고 고2나 고1은 어떻게 여기를 준비를 할 것이냐. 일단은 그래서 내년엔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특기자격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대는 점점 업세전 축으로 가고 있고 연대는 이게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일본에서는 이게 등록금 벌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학부 대학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는 데 대해서 이제 약간의 신념 같은 게 있고 이게 이제 서울대도 이제 최근에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 1년 동안 RC로 들어가는 거에서 거기로 가는 약간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고2나 고1이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기 안에 세부 전공들이 있죠. 비교 문학과 문학 보통 CS라 그러는데 경제학, 국제학, 정치외교학. 이게 이걸 당연히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연대만 쓸 거 아니잖아요. 서울대 쓸 수도 있고 고대 쓸 수 있고 성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기부를 그냥 막연히 국제학부로만 맞추지 마시고 거기서 뭐 정치외교학, 그러니까 이제 정치외교학이랑 국제학이랑 다르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액터가 국가가 되는 거고 국제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내가 그럼 고대 국제학부 쓸 거면 국제학 쪽, 고대 정외과를 쓸 거면 정외 쪽. 그다음에 나는 뭐 다른 고대는 경제학과를 쓸 거야. 뭐 경영경제운동을 쓸 거야. 그럼 이쪽. CAT는 보통 어문 계열을 쓰거나 미디어 쪽 쓰는 친구들 이쪽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맞춰서 이제 생기부를 같이, 그러니까 영어 플러스 이게 둘 다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교내 대회 중요합니다. 교내 대회 중요해서 그 이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활동 보고서에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할 거고 연대 같은 경우에도 별도 기재는 없지만 그래서 생기부에 뭔가 노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요거는 이제 팩트 체크 설명회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이거 학종 내용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성적과 과목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동아리 활동의 자율활동, 진로활동의 진지성과 무언가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금까지 이걸 자꾸 무슨 빠진다, 없어진다는 식으로 자꾸 와전을 시켜 오셨는데, 특히 이제 수능 중심 학원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결국 연대에서는 따로 받는 서류가 없으니까 어떤 항목을 보겠다? 이 부분을 보겠죠. 얘가 교내에 대해 참여했나? 혹시 상을 탔나? 근데 그게 뭐 수상 실적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당연히 세특이든 창시 쪽이든 뭔가 흔적이 보여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 독서도 7번 독서활동 상에 빠졌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뭘 했는지가 다 녹아서 쓰도록 이미 해왔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춘 독서가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독서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활동 상황의 경우 2024년부터는 대학에서 빠지지만 평가에 대해서 수 없다. 하지만 세특이나 행특에서는 간접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기자에서도. 그래서 독서 얘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그 연세대학교하고 사립대 5개 대학이 만든 자료예요. 이것도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연세대 보이시죠? 연세대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기자가 외부 활동을 넣을 수 없으니까 연대는 학종화되어 버렸지만 그중에 특히 어떤 부분을 볼지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활동들 동아리 자율진로 그러니까 뭐 창체 필요 없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이쪽 입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많이 듣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은 그렇지만 뭐 인서울권이나 아니면 뭐 중경외시 이하 학교권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다 치열하게 생기부에 똑같이 정해진 면을 갖고 공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이 강조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이제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도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가 뭐 정외과 쪽인지 국제학 쪽인지 이권 경제 쪽인지 CS 쪽인지 잡아서 과목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과목 내신도 당연히 평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전공 탐색, 진로 탐색 바뀌었다는 거는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뭐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럼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드러나요? 사실은 창체 쪽이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이나 관심하고 탐색을 했는가?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 자꾸 버디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창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특기자에서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활동 보고서 그냥 샘플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좀 보여드리는 거죠. 아마 그 어특이나 국제학 특기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나오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대회에 참여하는 거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관련 뭐 예를 들어 도국문과를 간다고 한다면 도국 관련 대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모의법정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컨텐츠도 있고 이거 관련 스킬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트를 보통 이게 아마 민사고나 경계고 같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여전히. 네, 일단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그럼 염두에 두고 내 활동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써야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조금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질문 뭐 이미 주신 것도 있는데 내가 좀 뒤에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질문지 주실 동안 제 프로그램 설명 조금 드리면 수정 바뀌었는데 제가 그 그룹 수업, 면접 수업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게 아이고. 네, 여기 좀 장소가 바뀌었는데 토요일 수업은 이제 요게 제가 좀 쓸게요. 자, 면접 수업은 그룹 수업은 여러 명이 하는 수업입니다. 네, 이 수업은 토요일은 배치 위더스에서 진행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아마 특목고 좀 내신 위주로 좀 시작한 학원이었죠. 배치 위더스에서 할 것 같고 일요일은 A 프로에서 일단 할 예정입니다. 이건 그대로 가고요. 이렇게 일단 잘 것 같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전형들 일단 서울대인데 일단 한국어 면접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쪽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8주짜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7월 15일, 16일 개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처음에 일단 모의 면접이 한번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문제를 한 고 말고 두세 개 정도 풀고 그걸 이제 후반부에는 저랑 같이 풀어보면서 해제를 하는 수업 그리고 약간의 브레인스토밍 시사 이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업 구성해서 갈 거고 3시간 그건 이제 약간 그룹 렉처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1대1 프로그램은 일단 배치 컨설팅, 생기부 리모델링 그다음에 면접도 뭐 1대1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3이나 애주생들이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그냥 90분짜리 진단 컨설팅 플랜 A, B를 확인하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창체 세트가 어떻게 생기고 좀 꾸밀까 아이템까지 정하는 설계 컨설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3들이나 중2들 입장에서는 고교 선택, 자소서 면접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내신 기간 돌입했으니까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N수생은 뭐 지금도 가능하겠지만 육모 끝났으니까 그래서 N수생은 육모 끝났으니까 좀 지금 미리 와서 6월 달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7월부터 수능에 집중하게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7월 초 이후에 좀 돼야겠죠. 이런 1대1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스케줄 따라서 1대1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좀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요 중에서 시간대를 좀 정해놓고 뭐 2번, 뭐 4번, 6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낯설고 복잡하실 수 있어서 일단은 저한테 아직 학원들이 여름방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좀 어레인지를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 말씀드렸고 모의 컨설팅 있고요. 이 밴드 다 들어가 계시죠? 혹시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 없죠? 그래서 제 왼쪽에 이 밴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대 2대 기자 전형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입시에 관련한 질문들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 주세요. 제가 질문들 살펴보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UD 인문하고 생명공학
그 생명과학공학 제시문은 올해까지 다릅니다. 지금까지 잘 나왔고요. 이제 유디는 아까 보셨고, 저 인문은 보셨고, 생명과학공학은 약간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그냥 영어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합쳐집니다. 어느 쪽으로? 인문 사회 쪽으로. 그러니까 그 LSPT 가려는 친구들도 인문 제시문과 똑같은 문제를 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내년엔 바뀌는데 올해 면접까지는 문제가 다릅니다. 자소서 컨설팅이요. 이거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지 상태에서 오시면 저랑 90분 수업을 두 번 해서 뒤로 넘겨볼게요. 프로그램 안내를 드려야 돼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고입 자소 같은 경우에는 90분 두 번을 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1차 시트는 아이템 선정하고 스토리라인 설계할 거고, 그걸로 이제 학생이 드래프트를 써오면 이제 초안 완성해서 보완하고요. 글자 수까지 맞춰서 두 번을 하고, 만일에 이제 뭐 학생이 나는 나름대로 꽤 썼다. 그냥 한번 체크만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메일로 한번 보고 한 번에 끝내는데 보통은 한 번에 못 끝내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이 완성됐다고 하시는 게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제가 그냥 한 번 보고 2차 시만 진행을 하는데 2차 시를 진행할 만큼이 아니면 이제 좀 더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아니 정말 어느 정도 퀄리파이가 돼 있다면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고입 자소서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증 있으실까요? 소재에 대한 심화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학기 때 뭔가 생기부에 뭘 채워 넣을지를 좀 뭐 아이템이 필요하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고객 선택 컨설팅 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주제 하나에 대해서 보고서나 발표를 해야 되는 걸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것도 역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수준이나 분량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뭐 그 수업을 몇 분 해야 됩니다. 네, 60분 한 번, 아니 뭐 90분 한 번 이러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좀 문자를 남겨주시면 네, 저랑 좀 통화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번호는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기 생명과학공학은 그 면접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룹 수업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수학 면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이 불가능하고요. 어, 이제 내년부터 인문사회 쪽으로 합쳐진다면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을 제가 이제 올해 고3인 경우에 혹은 엔세 같은 게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공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생기부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그 LSBT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만 쓸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고대라나 뭐 다른 학교는 어디 쓸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 뭐 그 의대 쪽으로 맞추는 친구들 과거에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관련성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생명과학이나 이제 공학으로 맞추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쪽의 생기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SBT 지원은 많이 말리는 편이에요. 네. 제가 LSBT 쓰는 친구들은 이제 컨설팅하는 자소서를 봐주는 경우도 많진 않았고요. 1년에 뭐 많은 때 3명, 없을 때는 한 명도 없었던 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앞에를 좀 보여드려야 되죠. 여기 있다. 이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20명이에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뭐 그럼 에이스를 적자냐면 뭐 그럴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적어서 들기가 되게 힘들고 그 여기 되는 애들 제가 아는 이제 1년에 한 명쯤 보거나 못 보거나 하는데 되는 애들 보면 진짜 대단하거든요. 뭐가?
그래서 이제 뭐, 그, 보통 서울대를 붙어 서울대를 가거나 의대를 가거나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잘 안 가요. 최초합하는 애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뭔가 메인으로 삼고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리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 여기 맞춰서 가시려면 당연히 이제 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의예나 혹은 뭐 약학이나 이쪽 생기부를 만들어서 가시면 돼요. 플러스 영어가 있어야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울산대 의대 관련한 좀 설명회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